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 때문에 제가 큰 문제를 겪을 뻔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분명히 2022년 올해의 책은 이 창발의 시대다. 진짜 간만에 대단한 책 만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때 당시 책 소개할 때 앞으로 읽을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도 창발의 시대만큼 좋을 수는 있는데 창발의 시대는 뛰어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은 올해의 책이 확정이고 그 책이 만약에 좋으면 아마 공동 올해의 책이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인생책이에요. 인생책. 올해의 책을 넘어서 인생책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큰일 났다. 고약간한테 형 나 이거 양복 입고 서서 방송 찍게 생겼다고. 이거 너무 좋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진짜 너무 좋은데 계속 제가 고약가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냐면은 그 책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묘안이 떠오른 게 뭐냐면은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창발의 시대랑 올해의 올해의 책이고 공동 올해의 책이고 고 작가님은 창발의 시대는 빼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만 2022년 올해의 책, 2022년 올해의 책. 그래서 우리 둘이 합산을 하면은 오늘 책이 고 작가랑 신 박사가 뽑은 올해의 책입니다. 합산으로 하면. 근데 저는 이게 좀 달라요. 이건 역사책이라서 진짜 깊은 통찰력을 맛볼 수 있는 책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뜸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통찰력도 볼 수 있지만 진짜 실용적이에요. 제가 왜 인생책인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오늘 책 펴지도 않고도 사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로 바로 이득을 봤기 때문에 바로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문제. 뭐냐면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고통의 비밀입니다. 고통의 비밀, 이 작가님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 몬티 라이먼 선생님은 원래 피부는 인생이다. 그 책도 진짜 수준 높은 책인데 좀 책이 어려웠는데 오늘 여러분 고통의 비밀은 진짜 2022년 저한테는 공동 올해의 책이고 일단 책이 얇습니다. 300쪽이 안 돼요. 레퍼런스 빼면 300쪽이 안 돼서 일단 얇아서 읽기가 만만하고 정말로 술술 읽힙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뇌과학, 심리학, 신경과학이 아주 내용에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그 에피소드들이 써먹을 게 너무 많고 임팩트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고통의 비밀은 만성 통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인생책이냐? 여러분도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신경과 가갖고 뭐 이렇게 신경안정제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가서 우울증약도 먹고 받고 다양한 약을 먹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통,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좀 답답한 거,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오른쪽이 이렇게 배꼽 옆에가 항상 거기에 통증이 있었어요. 통증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맨 처음에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팔이 저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피 안 통하게 하면은 딱 넣으면 이렇게 전기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기 오듯이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쭉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당시 근육 문제였는데 그게 근육 문제를 당시에 잘 몰라서 접근을 제대로 안 해서 해결을 못 하니까 이게 만성 통증이 돼서 어느 정도 고통이 있냐면 아주 미세한데 고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신경과 그다음에 뭐 정신과도 가보고 그다음에 2차 병원에 가서 조영제 넣고 복부 CT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도 3번이나 가고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게 계속 있어갖고 이게 동네 병원 이렇게 광고 보니까 저설량 CT가 들어왔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게 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라서 이게 통증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또 찍을까 말까 하는 찰나에 이 책을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다음에 통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성 통증 환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살면서 통증은 다 겪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서 그 배경 지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됐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제가 통증 강도가 원래는 그렇게 아프지 만성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만성 통증은 사실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신호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엔 병이 돼 버립니다. 딱 어느 정도 아팠냐면은 여기 이렇게 손톱으로 세게 누른 정도? 그냥 미묘하게 아픈 건데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적어 놨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통증이 줄어들었냐면은 통증 강도는 제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아픈 수준이에요. 이걸 읽고 나서. 그다음에 빈도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사실상 좀 뭔가 몰입하면 이제 거의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여기 이제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은 마지막 챕터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통증 치료의 혁명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성 통증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요령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통증의 메커니즘을 배우면은 제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통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챕터의 통증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통증의 의미는 무엇일까?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왜냐면은 저는 고약가님이랑 저랑 이제 거의 진짜 형제 같은 사이니까 형 나 이제 다 괜찮아. 두통도 여러분 다 근육 문제였고 여기 복부 아픈 것도 장요근이 좀 틀어졌었어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장요근을 푸는 걸로 갔으면 괜찮았는데 그때 당시 그걸 몰랐고 나중에 알아서 제가 최근에 좀 저희 코치님이 장요근을 좀 풀어줬어요. 그 다음이랑 이 책이랑 읽은 게 시기가 비슷한데 그러면서 모든 게 확 좋아져서 아, 이제 시트 찍을 일은 없겠다. 제가 이걸 여러분 5년 동안 이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달고 살았어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좀 온몸이 망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이 다 진짜 이런 만신 차이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이 책은 제가 앞으로 평생 한 명이라도 더 읽혀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릴 겁니다. 왜? 이 책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추천해 드릴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제가 뭔가 추천을 했던 어떤 서비스든 책이든 어떤 활동이든 해보셨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봤다. 나는 긍정적인 걸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창발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뭐 아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문해력 올라가고 통찰력 올라가고 재밌고 역사 자체가 그냥 재밌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용적이에요. 그냥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 여러분도 건강을 챙길 수가 있으면서 만성 통증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주죠? 정말로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읽으시죠? 많은 걸 깨달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책 내용을 많이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버릴 챕터가 없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 작가님이랑 통화할 때 인종, 문화, 신념과 통증과의 관계. 이 챕터는 쉬어가는 코너야. 이 챕터는 쉬어가는 코너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다인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딱 우리나라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뭐 외국 사람들도 제법 있지만 그래도 미국처럼 뭐 백인, 뭐 에이시안, 뭐 흑인 이렇게 다 섞여서 사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섞여서 사는 거 거의 주류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나라랑 나랑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겠다 그랬는데 여기도 제가 고 작가님한테 여기 쉬어가는 타임인데 여기도 이렇게 접은 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이 책은 진짜 끝에 가면 힘이 떨어질 만도 한데 끝에도 진짜 이렇게 크게 접어놓은 게 있고 버릴 게 없어요. 200 몇 쪽 중에 거의 한 6, 70쪽을 접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만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은 이 책은 진짜 대단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여러분 뇌과학, 심리학, 신경과학 이런 거의 결정책, 실용적인 측면에서 결정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몬티 라이언 의사 선생님, 박사님이 2022년 영국 왕립의학협회 통증 분야에서 논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은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냥 착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케어받는 느낌이에요. 이 선생님이 좀 따뜻해요. 따뜻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힐링하는 느낌이야, 책을 읽으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고 나중에 진짜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후기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은 어디다가 가야 되냐? 어디다? 24쪽으로 가서 간단한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증하면은 저도 복부 통증이 있어서 CT를 왜 찍었죠? 뭐가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망가졌거나 다쳤기 때문에 거기서 통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통증 메커니즘을 이 책에서 좀 배우면은 통증은 상처가 없어도 심지어 상처가 다 나아도
그다음에 아무 상처가 없어도 통증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험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직 손상이 없어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이런 모습은 1990년대 초 한 실험실에서도 재현되었다. 되게 실험이 의미 있어요. 실험실 참가자들은 과거에 미용실에서 쓰던 헤어드라이어기처럼 생긴 인상적인 모양의 전기 자극 장치를 머리에 썼는데 그 장치는 전기가 흐르는 큰 기계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뭘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무섭죠, 그렇죠? 참가자들은 큰 기계에 연결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그 장치로 전류에 노출되면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은 통증이 생기니까 뭔가 뭐 자극이 있으니까 두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듣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뻥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실험인 거죠. 뻥이었어요. 뻥. 그들이 머리에 쓴 기계 장치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전혀 전기 같은 게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읽었지? 사실은 기계 전체가 다 가짜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참가자의 절반이 장치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이게 작동한다고 전류가 흐른다고 거짓말했으니까. 불이 켜지면 절반이 두통이 느껴진다고 다 보고를 해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전기 강도를 더 세게 하면 두통이 더 심해진다고 보고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증 유발 요소가 없죠. 원인이 없어요. 근데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통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 복부 때문에 이 조영제 여러분 넣고 CT 맞으면 막 구역질 나거든요. 내가 진짜 다 좋은데 왜냐면 암 그런 걸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도 5년 동안 2번 했어요. 그러면서 말할 때 선생님 제가 여기 통증이 있는데 지난번 1년 전에 할 때도 여기 통증이 있어서 뭐 CT도 찍고 뭐 했는데 저 제발 꼼꼼히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꼼꼼히 봐주셨는데 진짜 꼼꼼히 봤는데 깨끗하다. 또 안심을 해요. 그래서 근데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읽고 장혁을 한번 풀고 나니까 통증이 사실상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저는 15분의 1 이하로 죽었고 저는 솔직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저는 이 책 제가 친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선물로 다 줄 거거든요. 이거 의사 선생님들한테 준 다음에 읽고 토론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왜? 이거 의사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읽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좋죠, 오늘. 그다음에 읽으면 97쪽.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목차에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죠. 이거는 목차에 표시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4장 플라시보라 그러죠. 플라세보 효과는 정말 존재할까? 이 책 안 보실 분들은 그냥 안 사시거나 안 보실 분들, 안 읽으실 분들은 이게 한 20쪽이 조금 넘거든요. 서점에서 앉아서 그냥 주말에 다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나오시면은 그 서점에 앉으셔갖고 딱 그 93쪽부터 119쪽까지만이라도 읽으세요. 플라시보 효과는 많이 이해하면 많이 이해할수록 그거는 여러분이 의지와 태도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만 거기서 또 이건 거기 내용이네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여기 조금 더 저는 플라시보 관련 책을 많이 읽었는데 또 새로운 거 배웠어요. 여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반 접어놓은 거예요. 반. 너무 재밌어. 이제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위약 효과죠. 모든 위약은 효과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위약 효과라고 이제 대조군을 넣는 건데 아무 효과인데 이거 약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그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진짜 약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시중에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위약 효과를 이겨내야 그걸 넘어서야 결국에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건데 모든 위약은 효과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식염수 주사는 포도당 알약보다 효과가 좋은 편이고 똑같이 그냥 몸에 아무 효과도 없는 건데 이게 위약인데 위약이라고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을 넣으면서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위약을 주입을 하는 건데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같은 위약이라도 알약으로 먹을 때보다 식염수를 넣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링겔 한 대 맞아야 된다고. 똑같은 게 몸에 들어와도 링겔로 맞으면은 그냥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더 효과가 크다고 우리 뇌가 그렇게 우리를 사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위약 효과가 우리 뇌를 그렇게 속이는 거고요. 그래서 식염수 주사는 포도당 알약보다 효과가 좋은 편이고 당연히 이 둘보다는 가짜 수술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똑같이 뭔데 요 수술하고 나면은 뭐가 좋아질 겁니다 하면은 그냥 마취시킨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살을 쬐다가 다시 꼬매기만 하는 거예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위약 아니죠. 위 수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식염수 링겔로 만든 게 낫고 링겔보다는 수술이 플라시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그때 어디까지 읽었지? 또한 되게 여러분 우리 뇌가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속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읽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게 낙천적인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너무 잘 말해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거예요. 이게 너무 웃겼어 나는요.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위약이 그렇지 않은 위약보다 효과가 좋다.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가짜 약을 먹는데 돈을 많이 내면 어때요?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매몰 비용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손실회피 편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을 텐데 뭐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리추얼을 의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그거 굳이 뭐 카페에 가서 뭐 마시면서 뭐 좋은 노트에 뭐 쓸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뭔가 여러분이 더 이렇게 투입된다. 여러분 자원이든 리소스 이게 뭔가 투입이 된다고 생각이 아니라 현실일 때 그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입이 더 적극적일수록 환자가 그 치료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환자와 치료 제공자 사이에 신뢰감이 높을수록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효과가 커진다. 의미와 절차가 부여되는 친밀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효과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치료할 때 그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더 덜 가져주고 그다음에 뭔가 조금 더 무성의하게 하고 뭔가 더 빨리 끝내려고 하면은 그게 날병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사 선생님인데 손 꼭 잡아주면서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은 플라시보 그러니까 그 보약을 먹었을 때 거기에 어떤 뭐 정말로 거기에 포함된 어떤 구성 요소가 생물학적으로 뭐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 그냥 보약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때 이거 보약인데 하고 먹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고 그게 실제로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책은 얇은데 진짜로 좋은 내용이 진짜 꽉 차 있어. 이게 읽어보시면 알아요. 105쪽 뭐야? 이거 임팩트 있었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난 이거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험으로 증명됐다는 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플라시보 이거 4장이거든요. 4장만이라도 제가 읽어보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이 책 진짜 이거 대통령부터 읽어야 돼요. 대통령부터 읽고 이거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다 읽어갖고 나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 진짜 나는 이게 칩으로 뇌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은 진짜 의료 비용 엄청 아낄 수 있고 그냥 소모적인 고통 싹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증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을 직접 하고는 또 다른 연구도 있다. 통증에 관한 내 믿음에 처음으로 의문을 일으킨 연구다. 의사 선생님한테 통증이라는 게 뭔지 아예 생각을 180도 뒤집어준 연구예요. 나는 수련이일 때만 해도 통증과 조직 손상은 대등한 의미로 통증은 진통제로 다스려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니까 어디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이
뭐였죠? 몬티 라이먼 박사님은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도 의사였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은 거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도 더 강하게 써야 했다. 왜? 더 아프다고 하니까. 하지만 2011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두뇌 기능 자기 공명 옥스퍼드 대학교의 두뇌 기능 자기 공명 영상 센터의 신경과학자이자 통증 전문가인 아이린 트레이시 연구팀에서 내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이 진리에 반기를 든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열 자극 장치를 그의 몸에 달았다. 그러니까 일부러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열 장치를 단 거예요. 그리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지원자들 모르게 정맥 주사로 강력한 오피오드계 진통제인 레미펜타닐을 주기적으로 투여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맞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르게. 지원자들은 진통제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레미펜타닐의 효과가 미비했다.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진통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증을 주는 신호를 넣었을 때 아파요.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진통제를 맞고 있어서 사실 안 아파야 돼요. 덜 아파야 돼요. 근데 진통제가 실제로 정맥주사죠? 실제로 정맥주사로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물리적으로. 근데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지원자들에게 진통제가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통증 완화 효과가 2배로 증가했다. 뭐예요? 분명히 나는 진통제를 맞고 있었는데 모를 때는 그 통증 완화 효과가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너 지금 진통제 맞고 있어 하니까 갑자기 통증 완화 효과가 2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로? 그냥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걸로. 얼마 후 진통제 투여가 끝났다고 알렸더니 사실 안 끝난 거예요. 실제로는 똑같은 비율로 계속 투여되고 있었다. 지원자들이 갑자기 통증을 느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람들이 지금 통증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맥주사로 통증은 들어가고 있었는데 모를 때는 통증 완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알려주니까 2배로 늘어요. 통증 완화가. 더 통증 완화가 잘 돼요. 근데 너 이제 진통제 이제 투입 끝났어. 그러니까 또 아파. 근데 진통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플라시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의식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을 늘렸다 줄였다 할지 누구한테 달렸다? 여러분 사고방식과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지원자 모르게 진통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모르면은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뇌 촬영 이미지를 보면 진통제 투여가 시작되었다고 지원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뇌로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뇌 영역, 다시 읽어드릴게요. 뇌로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뇌 영역인 하행성 통증 조절계가 활성화되었다.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하는데 반드시 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실험을 노세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효과거든요. 노세보 효과 측면에서 이 실험을 노세보 효과 측면에서 보면 주사 투여가 끝났다고 거짓말을 말했을 때 통증을 증폭시키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 뇌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진짜 책 조금 설명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쾌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만성 통증 치료에 대해서 한 챕터가 짧게 나오는데 통증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은 잃을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몸을 조금 더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만성 통증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울트라 슈퍼 초 안티프레질이에요. 하다는 뭐다? 이 책 읽는 거. 책 읽는 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 근데 상단은 내 평생 달고 다녔던 만성 통증을 없애요. 여기 별의별 사례가 다 나와요. 여기 선생님도 본인도 직접 겪은 사례가 나와요.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해서 제가 진짜 양복 입고 이거 사실 저 개인적 통증이 국한하면 이거 진짜 이게 올해의 책이거든요. 근데 통증 났기 때문에 이제 공동 올해의 책. 이거 2개 정도 읽으면 하나는 역사, 하나는 뭐라 그럴까, 뇌과학, 뭐 통증, 뭐 신경과학, 심리학 다 들어가 있는 거 이제 분야가 다르죠. 각 분야에서 올해의 책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맨날 대박인가, 제가 영상 보세요. 맨날 대박이라고 했는지.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특이한 책,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의 책은
올해는 되게 나중에 나왔어요. 창발의 시대랑 고통. 근데 그 12월 말에 소개해드릴 책 중에 좀 넘사벽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넘사벽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년으로 저는 소개를 미룰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진짜로 대박책도 하나 있는데 올해는 사실 대박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책 판매량을 보면 압니다. 책 판매량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로크미디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가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그게 2021년 올해의 책 대국민 필독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국민 필독서가 하트 오브 비즈니스 정도. 근데 그것도 좀 이제 비즈니스에 국한된 경향이 있다 이런 말 했지만, 그게 진짜 목적과 사람을 중심에 둔 회사가 잘 되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냐 하면서 제가 그거 대국민 필독서라고, 나머지는 뭐 엄마 아빠 뭐뭐뭐에서 제가 정확하게 영역을 국한시키고, 심지어 뭐 기하학 세상을 설명하다는 그건 판권 로크미디어 있을 때 1억이나 썼는데 그것도 대국민 필독서 지정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비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의미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됐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저를 2000% 신뢰하시고 그냥 고통의 비밀을 읽으시면 됩니다. 요게 좀 의학용어 가끔 어려운 거 나올 때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는 이거랑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용이라고 나와요.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명저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읽기 위해서 유전자 임팩트, 게놈 오디세이 참 잘 읽었구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훨씬 재밌게, 훨씬 알차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요번에 인생이 지옥처럼 유전자 임팩트, 게놈 오디세이 이런 거 읽은 분들이랑 뭐 운명의 과학 아니면은 나를 나답게 만다 술술 나오죠. 그런 거 읽은 분들은 이 책 읽으면서 더 재밌게 읽으실 겁니다. 이게 점점 우리가 교양 대학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지적 희열도 느끼면서 문해력도 올리면서 우리 인생에서 내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네요, 졸고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